398번이요. 398번은 지금 x는 k-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x가.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x가 하나라도 요 범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3이 0보다 큰 쪽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얘가 여기 와도 지금 k 플러스 3이 0이 될 때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요거를 오른쪽으로 쭉쭉쭉 밀면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갈 때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쭉쭉쭉 밀었을 때 이렇게 걸쳐져도 k-1, 그러니까 k-1이 2보다 작은 쪽에 있기만 해도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에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수 k의 개수는 7개가 된다. 399번은요. 위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p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고 q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래.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니까 지금 p에 들어있는 원소가 q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p에 들어있는 원소가 q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돼. 그러면 k-2가 있고 여기 k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p에 들어있는 원소가 얘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왼쪽에 딱 걸쳐졌을 때 자, 그럼 k-2가 5보다 작으면 되는데 같아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같아진다고 치면 여기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하나도 포함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를 쭉쭉쭉 밀었을 때 마이너스 3이 k 플러스 3보다 작은 쪽에 있기만 하면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수 x가. 자, 그래서 작은 쪽에 있어도 되는데 같은 쪽에 있어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쪽에 있어도 되겠죠. 왜냐면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k 플러스 3 하나를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k가 7보다 작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정수 k의 개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0번. 400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고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두 명제가 있는데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집합 A라는 애는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성립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성립되게 하는 x값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원소가 될 수 있는 수는 지금 전체 집합 1, 2, 3, 4니까 2라고 2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집합 A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1만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되는 거지. 그리고 또 A가 2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집합 A가 1, 2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얘가 모두 성립되는 거겠죠. 그래서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A가 참일 때 B도 참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두 번째 볼게요. 자, 집합 B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A가 1일 때, A가 2만 가지고 있을 때, A가 1, 2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서 집합 B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집합 B라는 애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그 X가 A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럼 집합 B는 A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집합 B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원소 1만 가지고 있으니까 집합 B에는 반드시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집합 B에는 반드시 1을 포함해야 된다. 근데 그 집합 B라는 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개가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가 2만 포함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집합 B에는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집합 B에는 반드시 2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얘도 지금 B는 요거의 부분집합이니까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A가 1, 2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A의 원소이다라는 걸 성립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A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합 B에는 1만 들어있어도 A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 하나가 집합 B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 B에 2만 들어있어도 A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가 하나라도 포함되는 거지. 그리고 집합 B에 1, 2가 동시에 들어있어도 A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가 B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경우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집합 B에 1은 들어있는데 2는 안 들어있는 경우. 그럼 1은 들어있고 2는 안 들어있는 경우니까 1 제외, 2 제외해주면 3, 4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4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집합 B에 이번에는 1은 안 들어있는데 2는 들어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역시 1을 포함하지 않고 2 포함하니까 2의 제곱. 그래서 얘도 4개.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집합 B에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걔는 1, 2 둘 다 포함하니까 2의 제곱계가 돼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두 집합 모두 참인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만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B가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8개. 그 다음에 A가 2만 가지고 있을 때 참이 되는 경우의 수 8개. A가 1, 2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참이 되는 경우의 수 12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순서상 A, B의 개수는 8개, 8개, 4개 곱하기 3. 그래서 지금 얘는 28개가 된다. 자, 401번이요. 401번은 지금 P랑 Q가 명제가 주어져 있고 납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래요. 그럼 일단은 납 P 좀 구해놓으면 납 P는 X는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즉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Q라는 거 Q도 정리해 놓읍시다. Q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X 이 친구 인수분해 하시면 4A-1, 5A-1이 되겠네요. 4A-1, A-1 그럼 얘 크로스로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4A 플러스 1 X-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1하고 여기서 X값이 될 수 있는 건 4A 마이너스 1하고요. 여기는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가 a-1, 4a-1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4a-1이고 여기가 a-1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나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첫 번째 1번 경우부터 생각해 보시면 Q가 Q가 a-1보다 크거나 같고 4a-1보다 작거나 같을 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되니까 지금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2 됐죠? 그럼 a-1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고 2가 4a-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 등호 들어가도 괜찮죠? 왜냐면 얘는 채워져 있고 얘는 뚫려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도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그럼 얘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 넘겨주시면 a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이 a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가 4a-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1일 때 그럼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1, 2. 그럼 얘 역시 4a-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2가 a-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a는 2보다 크거나 4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 다음에 얘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범위는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고 P가 4분의 3, Q가 2가 된다. 따라서 P 곱하기 Q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402번. 자, 402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문제인데 일단은 보면은 P라는 애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Q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기억부터 대입해보면 A가 0이래. 그럼 A가 0이면 P는 어떻게 바뀌냐면 0은 0보다 작다라고 바뀌어. 그럼 0은 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X값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P가 공집합이다. P에 들어가는 X의 값은 없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대. 자, 그러면 니은 보시면 니은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시면 그대로 부등호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A가 양수니까. 맞지? 그럼 얘는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3이면 얘가 지금 P인 거고 Q는 X는 0보다 여기 B가 0이네요. B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럼 P가 Q에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B는 0보다 크다가 아니고 X는 0보다 크다. 그럼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지금 P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얘가 P죠. 그 다음에 Q는 0보다 크다지. 그럼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 맞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A는 0보다 작다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부등식에서 A가 0보다 작은데 A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자, 그럼 해가 어떻게 되냐면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잖아. 그럼 지금 얘가 P인 거 맞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돼? P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Q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B가 3이니까.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인데
Q는 3보다 크다죠. 그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답은 2번. 403번이요. 자, 403번 보면 일단은 세 집합 PQR의 관계를 나타낸 참인 명제이다. 그럼 일단 PQR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나다라를 일단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가랑 나를 보니까 Q랑 P에 대한 관계야. 자, 그럼 봐봐. 모든 P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 Q에 들어간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인 거 맞죠? 됐나요? 그럼 나가 만족되는지 봐봐. 어떤 X가 있는데 걔는 Q의 원소래. 근데 그 X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어디야? 어떤 X를 여기로 잡아. Q에 들어가는 원소긴 하죠. 근데 P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가랑 나에서 주는 얘기는 이거예요. P가 Q에 포함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 모든 X는 Q의 원소래. 그럼 모든 X, Q의 원소,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R에는 전부 다 안 들어간대. 그러면 R에는 다 안 들어가니까 Q와 R은 공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Q와 R은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까지 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라는 모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그 X는 PQR의 합집합에 들어간대. 그럼 얘는 지금 전체 집합이 어디라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가 전체 집합인 거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 집합인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맞는지 보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지금 P가 P가 Q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얘를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이고 Q는 자, 그럼 얘는 우리 요거 집합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자, 그럼 P이고 Q는 P 교집합 Q가 되는 거지. P 교집합 Q는 R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충분하니까 화살표가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벤 다이어그램 확인해 보시면 R의 여집합은 뭐가 돼? 지금 노란색이 전체 집합이니까 R의 여집합은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P 교집합 Q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엔도 맞다. 그 다음에 디귿. 나 P이고 나 Q. 그럼 걔를 저 집합으로 나타내 보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걔는 P 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P 합 Q의 여집합은 뭐야? 얘죠. 맞나요? P 합 Q는 여기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 다니까 지금 노란색이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얘 빼주시면 R이 되는 거죠. 그럼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맞죠? 얘가 결국 R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 404번이요. 404번은 기억부터 보면 일단은 기억 P랑 Q 차집합 P를 합집합을 했더니 P가 나온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Q 차집합 P가 P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P랑 어떤 집합이랑 합했더니 P가 나온다는 건 P가 사이즈가 더 크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PQ의 포함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P가 Q가 P에 포함되는 경우도 생각해보면 Q 차집합 P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공집합은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Q가 P보다 더 클 때. 그러면 Q 차집합 P는 뭐가 돼? Q 차집합 P는 여기 테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걔는 P에 포함된다는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은 옳지 않고 얘는 되는 거죠. 즉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지금 P 입장에서는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에서는.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는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일단은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니은 여기다가 보시면 P 합집합 저거 Q 차집합 P를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걔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드물어간 법칙 쓰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 P가 되는 거죠. 그럼 합이니까 교환 결합이 성립돼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지. 그게 전체 집합이다라는 거죠. P의 P의 합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합했더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 나온대. 그럼 얘는 포함 관계를 따져보는 거니까 지금 P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P는 여기 있고 Q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를 합했을 때 전체 집합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번에는 P가 밖에 있고 Q가 안에 있고 그러면 P는 여기고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 전체 다잖아요. 그럼 걔네들 합하면 전체 집합 나오는 거 맞죠?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Q가 P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럼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조건.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P 합집합 Q하고 P 교집합 Q를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래요. 그럼 P 합집합 Q하고 P 교집합 Q가 어떻다는 거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P랑 Q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때 P 합 Q 여기고 P 교집합 Q도 여기잖아. 그럼 걔네들을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어떤 애랑 어떤 애를 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온대. 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오는 거는 얘밖에 없지. R 차집합 P도 공집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P 차집합 Q도 공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요식에서 알 수 있는 건 R이 P에 포함되어 있는 요런 상황이면 R 차집합 P는 R에 있는 원소 중에서 P에 들어있는 걸 다 빼는 거니까 공집합 되는 거 맞죠? 즉 R이 P에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가 Q에 포함되고 있는 요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P에서 Q 빼주시면 공집합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가 Q에 포함된다. 그럼 여기서는 R이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고 그럼 R은 Q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R은 Q이다가 성립되는 거지. 그럼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자, 405번이요. 자, 405번은 지금 FA, B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QR 세 조건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네요. 자, 그럼 지금 FA, B를 먼저 보면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닐 때는 1을 따라가자는 거야. 그럼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닐 때는 2 함수값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B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0이 함수값 그 다음에 A가 B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닐 때는 마이너스 1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F, P, Q부터 보면 P이면 Q이다가 성립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A 교집합 B에서 X라는 부분집합을 잡아요. 그럼 여기 X를 이렇게 잡았다고 쳐볼게. 여기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걔가 A 합집합 B에 다 포함되는지 생각하면 되죠. 포함되죠. A 합집합 B에. 그러면은 충분 조건은 성립하네요. 그럼 이제 필요 조건 성립하는지 보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A 합집합 B에서 부분집합을 잡아요. 그럼 내가 A 합집합 B에서 부분집합을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러면 걔가 A 교집합 B에 다 들어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Q, R. 그러면 Q이면 R이다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R이면 Q이다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Q이면 R이다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Q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을 잡는 거지. 그럼 내가 이번엔 부분집합을 이렇게 잡았어. 근데 R은 X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X가 B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럼 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X가 B의 부분집합은 아닐 때, 그 다음에 X가 A의 부분집합은 아닌데 X가 B의 부분집합일 때, 그 다음에 둘 다 포함될 때. 맞죠? 그럼 그 X라는 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 요 빨간색으로 잡은 요 합집합에서의 부분집합은 지금 이거나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지. A에만 들어가거나 B에만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Q이면 R이다는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R이면 Q이다. 자, R이면 Q이다. 자, R이면 Q이다는 봐봐. 지금 요거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A의 부분집합을 잡아요. 그럼 그 A의 부분집합은 A 합집합 B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성립하지. B의 부분집합을 잡아. 그럼 그것도 A 합 B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복되게 잡아요. 그럼 걔도 A 합 B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R이면 Q이다는 성립하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2까지 곱하시면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R이면 P이다 성립되는지 아니면 P이면 R이다가 성립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R이면 P이다. 그러면 여기 A에다가 부분집합을 잡았어요. 이거 세 가지 경우 다 생각해보는 거죠. A의 부분집합을 잡았을 때 P에 만족되는지 보자. 그럼 A 교집합 B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그럼 벌써 얘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얘는 됐고, 그 다음에 P이면 R이다. 자, P이면 R이다는 지금 P는 교집합이잖아. 그럼 교집합의 부분집합을 잡아. 그럼 걔는 R이다가 성립되는지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A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A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아니죠. 자, 지금 여기이면 얘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P이면 R이다가 성립되는 거지. 됐나요? P이면 R이다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406번. 자, 406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얘는 3단 논법에 의해서 P면 Q이다 성립되고 R이면 P이다도 성립돼서 P면 Q이다 R이면 P이다도 성립돼서 R이면 Q이다도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n은 k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 해찾아 놓을게요. 이 n은 9보다 작거나 같고 n은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네요. 9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8n 그리고 넘기시면 마이너스 1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n-19, n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해가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n은 1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n 값이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n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 그 집합은 진리집합은 1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걔를 수직선이 나타내 봅시다. 자, 일단은 알고 있는 거 Q부터 볼게요. Q가 제일 사이즈가 큰 거죠. R이 P에 포함되고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R부터 그릴까요? R이 제일 작으니까 R은 19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얘가 R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P는 N은 K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K는 잘 모르니까 Q부터 그릴게요. 자, Q가 제일 커야 되는 거지. Q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Q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지금 R이 Q에 들어가는 상황인 건 맞죠? 자, 그러면 P는 R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Q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P는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이렇게 2분의 9하고 19 사이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K는 얘가 4.5니까 5부터 시작해서 19까지 되는 거죠. 따라서 15개가 된다. 자, 407번. 자, 407번은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두 조건 PQ를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그럼 얘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얘는 Q 합집합, 요거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꿀게요. 괜찮죠? 그럼 얘는 Q 합집합,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되는 거지. 그럼 합집합, 합집합이니까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이 돼서 Q 합집합,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P랑 Q가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404번에서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나왔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P가 Q에 포함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Q는 여기고 P의 여집합은 저 바깥쪽 전체 다니까 합하면 전체 집합인 거 맞죠? 됐나요? 자,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가 Q에 포함되는데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럼 얘는 P면 Q이다는 성립인데 Q이면 P이다는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A랑 B를 곱했을 때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1보다 크면 둘 다 1보다 커야 된다. 아니죠? 왜? 반례 생각해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둘이 곱했을 때 2잖아. 근데 둘 다 1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기억부터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P이면 Q이다 생각해보면 A, B 둘 다 양수인데 A가 좀 더 크대. 그럼 3,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더 큰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맞네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반대편으로 가는 건 제곱해서 더 큰 수면 A가 A, B가 둘 다 양수인데 A가 양수다. A가 B보다 더 크다. 얘는 성립하지 않겠지. 왜냐면 반례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일단 양수라는 조건에서 틀렸기 때문에 지금 Q이면 P 나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럼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A, B, C는 실수라 그랬어. 그럼 제곱해서 더한 것이 0이 되려면 A랑 B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A랑 B가 0이면 Q는 성립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P는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대. 자, 그럼 여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A가 B이거나 B가 C이거나 C가 A여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Q는 A, B, C가 셋 다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얘는 이거야.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P이면 Q이다가. 그래서 리엘 틀렸다. 자, 그 다음에 P 미음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A 교집합 B는 A이에요. 맞죠? 둘 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8번. 자, 408번은 지금 not Q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not Q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참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얘 대우도 참일 거 아니에요. 그럼 not P가 Q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거랑 지금 이 둘은 대우 관계인 거죠. 그럼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은 P의 그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다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얘랑 x는 b랑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자, 그럼 봐봐. 얘 2차 방정식이지.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뜻일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중근을 가지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는 4여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4면 x-2제곱은 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해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는 6이 됩니다. 자, 409번 볼게요. 자, 409번은 지금 p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이 명제가 모두 참일 때 q 아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은 p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얘가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럼 p의 진리집합은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보시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Q에 포함돼요. 맞죠? 그 다음에 not P면 R이다가 참이니까 그것의 대우인 not R이면 P이다가 참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상황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냐면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고 P가 Q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P의 원소밖에 모른단 말이야. 맞죠? P의 진리집합밖에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 확실한 건 Q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Q의 개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P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P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P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Q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2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1, 2, 3, 4, 5, 6, 7, 8인데 1, 2, 3,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Q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일단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거야. 이제 R의 여집합이 문제인 거란 말이야. 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R의 여집합의 개수가 0일 때,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일 때, 그럼 R의 여집합에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뜻은 R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R은 1, 2, 3, 4, 5, 6, 7,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R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럼 R이 이렇게 될 때 Q가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16개잖아. Q는 고정이지. 그럼 R은 한 가지, Q는 16개. 그러면 Q, R의 개수는 여기서는 16개가 되는 거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씩 키워 가볼게요. R의 여집합이 한 개일 때.
자, 그럼 아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래. 즉, 지금 아래 여집합은 여긴데 P의 원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 여집합의 원소 중에서 1만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1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래 여집합이 1이면 R은 뭐가 되는 거야? 1 빼고 나머지 다지. 그럼 2, 3, 4, 5, 6, 7, 8이 되는 거죠. R은. 자, 그러면 R이 이렇게 만족되는 게 1개인 거고, 그 다음에 Q는 고정이죠. 16개인 거. 자, 그럼 여기서 Q, R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R의 여집합이 원소로 1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4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 총 4번 반복되게 되는 거겠지. 즉, 그래서 여기는 Q, R의 원소의 그 순서상의 개수는 16개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4가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는 R의 여집합의 개수가 2개일 때. 그러면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죠. 그럼 R의 여집합의 원소에 1, 2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R이라는 건 1, 2만 R의 여집합이 1, 2를 가지고 있으니까 3, 4 해서 쭉 8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R은 이렇게 1개로 고정되는 거죠. 그럼 Q가 16개인 건 고정이었지. 자, 그럼 여기서도 Q, R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얘가 이제 몇 번 반복되는지 생각해 보면 되지. 그럼 R의 여집합이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 3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1, 4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3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2, 4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 3, 4만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반복되는 거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Q, R의 개수가 16 곱하기 6이 돼서 96개가 됩니다. 됐죠? 지금 여기서 16개, 64개, 96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R의 여집합의 개수가 이번에는 3개인 경우. 자,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서 R의 여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R은 1, 2, 3 빼고 나머지 4니까 4, 5부터 해서 8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R이 1개로 고정되는 거죠. 그 다음 Q도 16개 고정인 거지. 그러면 Q, R의 개수는 16개인 거지. 그럼 이게 몇 번 반복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럼 R의 여집합이 1, 2, 3일 수도 있고 1, 2,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3, 4일 수도 있고 2, 3, 4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 짓이 4번 반복되는 거겠지. 그럼 Q, R의 개수가 지금 64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R의 여집합의 개수가 최대일 때 4개일 때인 거죠. 맞죠? 1, 2, 3, 4가 다 포함될 때인 거지. 그럼 R의 여집합이 1, 2, 3, 4 다 포함될 때 R은 5, 6, 7, 8 얘로 고정인 거죠. 1개. 그리고 Q는 16개였던 거지. 자, 그러면 Q, R이 될 수 있는 건 R은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Q, R의 개수는 16개가 된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64, 16까지 해서 우리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64, 16, 6이 16, 64, 96 다 더하시면 뭐가 되냐면 256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시 꼭 풀어보세요.